안녕하십니까, 윤주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자년 새해를 여는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중생들의 108번뇌를 없앤다는 의미의 불교식 타종 행사에서 유래된 제야는 섣달 금음날 밤 묵은해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뜻을 지녔는데요. 이처럼 애군을 씻고 새해의 행운을 여는 여러 가지 풍습들, 비밀의 문은 그 풍습들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2019년 한 해가 저물고 대망의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많은 분들이 올해는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할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러한 분들을 위해 비밀의 문은 새해 복을 부르는 특별한 비법들은 없는지, 또 있다면 그게 정말 효험이 있을지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세계 각국에서는 새해맞이 준비가 한창인데요. 그 방법 또한 나라마다 각양각색입니다. 독특하고 재미있는 해외 신년 풍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중국에서는 빨간색이 부를 상징하고 행운과 기쁨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중국의 많은 가정이나 상점에서 빨간색 종이에 복 또는 희자를 써서 거꾸로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이는 거꾸로 하다란 의미의 한자인 도와 도착하다의 도가 발음이 같아 거꾸로 붙인 복은 복이 오다란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자, 그럼 이러한 풍습에 대해 우리나라 무속 신앙을 받드는 무당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민속방송이에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비밀의 문 제작진은 서울 화곡동 선미보살을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붉은색과 복자를 거꾸로 붙이기, 복을 불러오는데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을까요? 중국의 새해 풍습 중에 붉은색 종이에 복자를 써서 대문에 거꾸로 붙여놓기가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나라마다 풍습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해요. 저희 나라에도 입춘대길이 있듯이 중국이란 나라는 빨간색, 홍색이 또 행운의 색깔이고 복을 불러오는 색깔이고, 그거다 복을 거꾸로 해서 새해에 붙인다는 거는 그 나라의 나름대로 풍습에 따라서 그 사람들도 다 그게 내려오는 풍습이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도 부적을 써서 지니고 다니면 마음의 안식처가 되듯이 문 앞에다가 새해부터 써서 붙여놓으면 왠지 올 한 해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왠지 복도 들어올 것 같고, 왠지 가정이 편안할 것 같고 많이 도움은 되죠. 또 다른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양력으로 설을 쇠는데요. 1월 1일이 되면 대나무와 소나무로 만든 카토마츠라는 장식물을 집 앞에 두는데, 이는 무병장수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 볏짚을 굵게 꼰 새끼줄을 현판에 걸어두어 애군을 쫓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풍습에 대해서도 선미보살의 의견을 물어보았는데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그것도 풍습이잖아요. 서로 각기 나라의 풍습이 다 다르듯이 대나무하고 소나무는 사시사철이 푸르면서 그게 대나무는 불을 상징하고 소나무는 수명장수, 명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는다는 거는 그 사람들도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나무는 귀신을 쫓는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대나무는 저희 제자분들도 신굿을 할 때나 대나무를, 그리고 저희 이제 집 천신계를 달 때도 대나무를 사용을 하는데요. 귀신을 쫓는다기보다는 애군이나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귀신을 쫓는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볏짚을 굵게 꼰 새끼줄을 현관에 걸어두면 애군을 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풍습은 저희 나라하고 조금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나라도 한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면 새끼줄을 꼬아서 거기다가 이제 성별을 구분해서 꼬추를 넣든지 숯을 넣든지 끼워서 걸기도 하잖아요. 태어난 아기가 수명장수하라고 걸기도 하고. 근데 새끼줄을 꼽는 거는 밖에서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말라는 애군을 막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하는 풍습들을 한국 사람이 똑같이 따라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같은 동양 나라이기 때문에 풍습은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도 나라만의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풍습이 있고 또 타 지역의 나라 풍습이 있기 때문에 복원 들어오는 방법은 맞지만 저희 나라가 그걸 사용을 한다고 해서 복이 똑같이 들어온다는 거는 저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새해 행운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신년 풍습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엔 어떤 신년 풍습들이 있을까요? 먼저 일본에서 볏짚을 꼰 새끼줄을 현관에 걸어두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 엮어서 만든 복절을 사서 벽에 걸어두는 풍습이 있는데요. 정월 초하루에 만들어 파는 조리는 특별히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새해맞이 선물로 친척이나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복주머니.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복근콩 하나씩을 붉은 종이에 싸서 넣은 복주머니가 귀신을 물리치고 만복을 부른다고 여겼답니다. 또한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인 입춘에는 대문, 들보, 기둥, 천장 등 집안 곳곳에 입춘첩을 붙였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문구는 입춘대길 건양대경입니다.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는 의미죠. 자, 그렇다면 입춘첩에 대한 한 속설에 대해서 선미보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은 옛날 우리 선조들은 다 만들어서 집에다 이렇게 복을 불러드린다 해서 걸었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또 시대인 만큼 또 만들어서 나오는 곳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손수 이렇게 다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뭐 입춘대길 같은 거는 우리 집에 내가 살고 있는 내 터전에 좋은 복을 불러드리고 좋은 운을 받고 싶다 그러면 집주인의 정성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쓰는 편이에요. 근데 그 입춘첩은 집주인이 직접 쓰는 게 좋은 건가요? 아무래도 집서 쓰면은 정성도 들어가고 집주인의 기운도 들어가고 좋긴 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셔요. 어르신들은. 근데 젊으신 분들은 만약에 집에다 이제 입춘첩을 붙이고 싶은 생각이 드신 분들은 요즘에는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구입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내 정성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직접 쓰는 것도 괜찮죠. 입춘첩을 입춘이 드는 시각인 입춘시에 맞춰서 붙여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그 시간에 붙이면 좋죠. 저희가 동지도 있잖아요. 동지 그 시간에 동지 팥죽을 올리잖아요. 입춘첩도 똑같아요. 그 시간에 붙이는 게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입춘첩에 대한 한 속설에 대해서 선미보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입춘축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행사잖아요, 그게. 그럼 그때는 집안에 이제 뭐 애군도 막아주고 또 좋은 복도 불러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붙이는 게 입춘축이지만 굿은 저희가 조상님한테 대우는 굿은 대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굿하고 입춘축하고는 의미가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굿은 조상님한테 대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굿 하는 거, 입춘축 붙이는 거 그거 똑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굿을 해야 될 집은 굿을 해야 되고 안 하고 조상님한테 대우를 잘하신 분들은 안 해도 될 집은 입춘축만 붙여도 그냥 마음의 안식을 하시고 안식처를 그냥 느껴서 올 한 해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조상마다 다 틀리잖아요. 집집마다.
그러면 그 조상님들한테 한이 있는 조상도 있고 험악하신 조상님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는 구슬해서 또 달래드리고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그러는 게 굿이기 때문에 전 틀리다고 봅니다. 혹시 선생님은 새해를 맞을 때 복을 부르기 위해 꼭 하는 일이 있는지 아니면 주위 신지자분들이 한다고 들었던 풍습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 저는 새해 들었다고 뭐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새해가 시작하기 전에 동지팥죽을 써서 애군을 다 걷어달라는데 그런 거는 하는데 새해 들어서는 저 이제 신령님을 모시는 신당이고 신당에서 할아버지가 또 다 이렇게 또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하니까 굳이 다른 비방 같은 거는 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저희 신도분들도 이렇게 오시면은 그냥 할아버지한테 빌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부적을 쓰다든지 이렇게 가서 좀 막는 거는 있어도 아직까지 그렇게 뭐 특별하게 딱 정해서 하는 건 못 들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선미보살과 함께 우리나라와 해외 여러 가지 새해 복을 비는 풍습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경자년 새해엔 제발 복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한 여인이 있는데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9세 주부 윤경숙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그 크게 저한테 그 나아지는 거 없이 그냥 변화도 없이 좀 많이 힘들었던 시기라 좀 저한테는 많이 침체됐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럼 올해 2022년에 좀 꼭 해결됐으면 하는 게 혹시 뭘까요? 좀 저한테 그 확실하게 그게 금전적이 됐던 뭐 건강 문제가 됐던 특히 이제 남편의 사업 문제 뭐 그런 게 좀 확실하게 눈에 띄는 그런 발전이 좀 있었으면 네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제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라서 답을 좀 방향이라도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작년 한 해는 정책이었다는 윤경숙 씨. 선미보살을 만나 상담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선미보살님 좀 찾아뵈러 인사드리려고. 아유 들어오세요. 과연 경숙 씨는 근심을 털어낼 수 있을까요? 왼손 오른손으로. 본인이 조상에서는 많이 도와주려고는 하는데 조상의 덕을 별로 보지를 못하고 근다고 해가를 놓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와서 내가 금전을 많이 벌건 욕심이 있어도 금전이 나한테 따라오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들어오면 인사만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소리예요. 자손을 나쁘게 만들지는 않아. 나쁘게 만들지는 않는데 그렇게 크게 조상 덕을 못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사주 쓰고 갈까요? 언니는 젊어서부터 이별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한다고요. 이별이 많은 사주라고. 젊어서부터. 결혼 생활도 언니 쪽도 그렇지만 신랑 쪽은 결혼의 부부 인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미흡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옆에 누가 있어도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이고 옆에 사람이 있어도 뭐를 돈을 벌고 이 직장을 다녀도 그 순간에 그냥 그 순간에 거기서만 이렇게 생각을 했다 뿐이지 나오면 또 외롭고. 근데 언니 사주도 언니 사주나 신랑분 사주나 부부 인연이 이렇게 강하지가 못해. 근데 지금 살아가면서 그거 잘 몰라요? 아니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주변에 제가 좀 신경 쓰고 많은 분들한테 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베풀려고 해도 그때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언니가 어디 가서 누구랑 막 이렇게 어울리지도 못하고 뭐 하지 이런 성격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기분이 좋고 이러면은 또 저 사람한테 저런 면이 있었나 할 정도로 괜찮거든요. 근데 많이 숨기고 살아. 많이 누르고 살고. 응? 근데 인생은 다 누르면은 바보가 되지 사람이 내가 펼쳐나갈 수가 없거든. 응? 되게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도 사실 없고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그냥 더 바닥만 안 쳤으면 됐지. 그렇지 여기서만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내려왔어요. 물이 흘러가면 어디로 물이 새도 저게 왜 샜지? 내가 저걸 다시 해갖고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하고 이거를 잘 해야 돼 이런 것보다 그냥 내가 그 상황에서 많이 힘들지만 않으면 그냥 무탈하게 그냥 거슬러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가면 갈수록 계속 이렇게 가면 갈수록 상승을 타야 되는 사주인데 가면 갈수록 침체가 돼 있다고. 그러면 인생에 변화가 없잖아. 응? 그러니까 조상님이 와서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해가를 놓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 도와주고 싶어도 아직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다고 옆에 와서 그냥 스치기만 하시는 거야. 응? 자손이 안쓰러우니까 스치기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언니 눈에는 서름은 잔뜩 들어가지고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서름만 잔뜩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뭐를 하나 하려고 해도 거기에 의욕이 그 충전이 만땅이 돼야 되는데 충전이 어느 정도 딱 됐다가 거기서 내가 조금 또 일이 조금 이렇게 미직미직하고 조금 저기 하면 그게 또 충전 배터리가 또 빨리 떨어지네. 서서히 떨어져야 되는데 언니는 또 빨리 떨어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부터는 바꿔가자는 소리예요. 지금도 너무 늦지는 않아서 지금도 펼쳐갈 수 있어요. 언니는 내 머리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이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전혀 이렇게 문을 열고 배포를 안 하셔. 지금 제가 새해 무슨 일을 하겠다면 변동수 어떤 있어요. 일을 했으면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뭐를 배웠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 변동은 이 집이나 변동은 다 들어왔는데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이동을 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소리 못 하겠어요. 저는 이동하거나 뭐 저는 지금 사는 곳이나 하는 일을 그냥 두고 싶은데 이 사람은 움직이고 싶어요. 이 사람은 진작에 마음이 거기서 떴다니까. 네.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한테는 변동이 들어왔다고. 그럼 혼자 내려가겠다고 하면 그럼 내려가라고 할까요? 그게 낫죠. 오히려. 둘이 부부 인연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같이 있으면은 안 좋게 될 거 떨어져 있는 것도 그게 이별수가 되거든요. 이별이 되거든. 그걸로 떼마기도 해요. 오히려 그것도 낫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가신다 하면은 그냥 가서 이제 사고만 안 나고 다치지만 않게 건강하게 빌어주면서 그냥 하시게끔 해주는 것도 좋아. 저희가 금년에 지금 아예 이사를 갈까 집을 팔고 이사를 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터라 이동을 한다면은 올해가 괜찮은지. 그냥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 내년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 집이 제일 중요한 게 아무튼 간에 사장님도 자기 할 일을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빨리 자리를 잡아서 마음 자정하고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내가 거기서 이제 돈을 벌고 거기다가 적응을 하고 정을 붙이는 게 우선이고 언니도 지금은 내가 이사를 한다고 뭘 한다고 해도 괜히 금전만 나가니까 지금 언니도 언니 패턴을 좀 바꾸고 내가 지금은 뭐를 배워보려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거를 찾는 게 지금 제일 우선이지 이사를 하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빠르다고 낫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지금은 약간 떨어져 있는 것도 그것도 지금 살아가는 생활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둘이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제가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 올해는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뭐 어떤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뭐 방법은 뭐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위안이 되고 조금이라도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게 제가 좀 부적이라도 좀 써서 부적이요? 예. 그러면 좀 마음이라도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잠깐 이제 부적을 쓸 때는 네. 저도 이제 신령님한테 이제 잠깐 인사드리고 안정을 하고 이제 부적을 써야 되니까 잠깐 나가서 기다리시면 제가 써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잠깐 올려드렸다가 예. 그리고 이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경숙 씨와의 상담을 마친 선미보살이 곧바로 부적을 쓰는 데 집중합니다. 고요한 가운데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는데요. 이 부적은 과연 어떤 효과를 바라고 쓰는 걸까요? 경숙 씨를 생각하며 부적을 완성해 나가는 선미보살. 그녀가 일을 마치기를 기다렸다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다 하신 건가요? 네, 다 썼어요. 혹시 지금 쓰신 게 뭔가요? 가정 안택부요. 아까 사례자분이 마음을 못 잡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편하지를 못해서 집안에다 붙이면 좋을 수 있는 좋은 기운으로 바뀌고 대길이 오면서 복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부적을 제가 지금 한번 써봤어요. 그 부적이 가정 안택부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가정에 불화가 좀 있고 가정에 들어가도 편안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고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도 불안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고 아무래도 그러면 집안에 좀 나쁜 기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안 기운도 좀 편안해지고 올 한 해 이제 좀 집안으로 복을 불러들여서 가정이 편안해지고 불화도 없이 도와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쓰는 부적이에요. 가정 안택부. 지금의 경숙 씨에게 가장 필요한 부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신령님께 기도를 올리며 부적의 힘을 실어주는 선미보살. 자신을 찾아오니가 새해에는 부디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유,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집에 이제 기운도 좋은 기운으로 바뀌고 편안해지고 마음 안정도 되라고 제가 방에다가 붙일 수 있는 거 부적을 좀 써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어느 집이나 가면은 첫째가 안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문 앞에다 붙이는 것도 있고 현관문에 붙이는 것도 있는데 저는 우선 안방에다가 붙일 수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좀 써서 할아버지한테 올렸다가 지금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신령님한테 빌어서 정성을 담아서 한번 써봤으니까 그래도 마음의 안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미보살의 솔루션이 무조건 만사 형통을 보장하는 건 아닐 테지만 그래도 이것으로 경숙 씨의 올 한 해가 좋은 기운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도 좀 해주셨고, 그리고 또 제가 변해야 또 좋은 일도 생기고 또 네가 변할 것이다라고 그런 이제 말씀 조언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마음의 안정도 좀 많이 되찾을 것 같고 또 하는 일도 잘 될 것 같고 정말 오늘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글쎄요, 하루를 피하고 복을 얻는 방법이라면 뭐 입춘대길, 그 입춘대길이라는 글씨를 써서 대문에 붙이면 어쨌든 한 해에 나쁜 기운 막아주고 복을 불러들이고 마음의 안식처가 되겠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새해 들어서 준비를 하는 게 복줄이라든지 복주머니 집에 어느 곳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아무래도 마음의 안식처가 되지 않을까요? 시청자분들에게 새해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 2020년도 경자년에도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들더라도 많이들 힘들 내시고요.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내가 하루로 살다 죽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고 하루하루를 보낸다면은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내실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대박 나시고요. 올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세요. 새로운 한 해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미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올 한 해 내 운이 궁금한 건 어쩔 수가 없는데요. 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린 일. 자신에게 행운이 있다고 믿는다면 실제로 운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복을 부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신을 믿는 믿음입니다.